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위험도가 4주 연속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습니다. 12월 첫째 주까지만 해도 수도권은 매우 높음이었지만 비수도권은 중간이었는데요. 2주차부터는 비수도권 역시 매우 높음 단계가 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의료 대응 역량 초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비수도권에서도 한계가 임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 3차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이 57%에 이르면서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이 전체 35% 수준에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병상 확보를 위해서라도 3차 접종 빠르게 해서 고령층의 돌파 감염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싫든 좋든 방역 패스에도 적극 협조해야겠죠. 자, 12월 2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박동훈 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닥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가닥. 세라젬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젬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알았어 DBF 알았어 현금은 알았어 DBF 알았어. 생애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보스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 딱 출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 간도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불스원 썬팅. 기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네, 12월 2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시작했습니다. 1부는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오늘부터 함께 할 텐데요.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와 안동대학교의 공공의대 설립, 이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안동대학교 이혁재 기획처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을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안동 MBC 플러스를 통해서 라디오 오늘 다시 들으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네, 새롭게 준비된 순서죠.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슬뉴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처음 나눠볼 이야기는 역시 코로나 소식인데, 자, 이달 들어서 경북도 내 전체에서 1일 신규 확진자 수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00명이 넘어섰고요.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이 많은 이 도내 북부권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 안동과 예천, 우리 북부권 시군,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안동의 경우에는 안동병원의 병동 내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자정 기준으로 5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지난 11일 이후 총 78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또 오늘 자정 기준 안동에서는 안동병원 관련 확진자 5명 외에도 풍천면 고담리에서도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예천도 상황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예천에서는 지난 7일 예천 온천과 관련해서 확진자가 나온 뒤 현재까지 61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예천은 원도심에서도 초등학생 등이 잇따라 확진되고 있으며
도청 신도시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주에서도 연일 5명 내외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의성에서는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확산세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까지 가장 또 심각한 곳이 안동과 예천이고 또 각 지역에서도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숫자도 점점 커지고 이 지역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슬슬 이제 다들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실 텐데 이게 각 시군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 이게 잠잠했다가 다시 확산되고 또 잠잠했다가 다시 또 퍼지고 이런 모습이 많이 반복됐었는데 특히 이번에 무서운 건 또 위중증 환자 비중이 전국적으로 좀 많이 높아요. 네네. 전국적으로 연일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다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위중증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위험한데요. 심내혈관 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위중증으로 번질 경우에는 자칫하면 이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는 게 위중증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경북 도내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도내 북부권의 경우에는 공공의료시설이 전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고 저희가 연일 코로나 관련 내용을 또 정리해서 보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확진자 수, 또 지역별 현황, 접종률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뭐 안동의료원의 병상수, 영주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 남은 병상수도 저희가 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병상이라든지 지역의 의료 여력이 이제는 좀 문제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지금 병상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병상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경북권에 이제 확보돼 있는 병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 이제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료시설은 이제 크게 3개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먼저 이제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이제 경북도에서 지정을 한 공공의료기관이나 민간 병원이 있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기 전인 이제 11월 1일 이전에는 도내 의료원이라고 하는 안동의료원이나 김천 포항의료원 그리고 상주와 영주에 있는 적십자병원 등이 이것에 해당됐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면서 일부 민간 병원도 이제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안동의 성서병원이나 포항, 구미 이제 각각 2곳씩 해서 5곳을 이제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한 민간 병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월에 이제 청송의 소노벨 리조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안동에 있는 국각진흥원의 인문연수원 같은 곳을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을 해서 이제 일부 경증 환자들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경의 이제 STX 리조트에서 생활치료센터로 9월쯤에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경북 지역의 확진자 외에도 수도권 확진자나 대구 확진자들도 이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경북의 감염병 전담병원은 총 732개의 코로나19 병상을 가지고 있고 생활치료센터에는 646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어서 1,400개 정도 그리고 각각의 사용률은 전담병원은 75%, 생활치료센터는 46% 수준의 병상 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타 지역의 환자들도 연계해서 수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수치로 보면은 전담병원이 75%, 이제 한 4분의 1 정도 남은 셈이고 생활치료센터는 절반에 아직 미치지 못했어요. 46% 수준인데 일단 이 숫자로 보면은 아직은 병상에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단순 숫자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심각한 거는 위중증 환자 수가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북에서도 이제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경북 전체에서는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이 5개 병상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이제 동국대 경주병원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내혈관 질환이라든가 이런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 이후에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헤파 필터 같은 시설이나 음압기 등의 시설들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경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국대 경주병원에 5개 병상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좋은 대구의 상급 종합병원과 이제 경북에서 위중증 환자들을 같이 수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안동에 거주하는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분이 이제 위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중증 치료가 가능한 병상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경북에도
5곳밖에 없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경주에 있는 동국대병원에 환자가 입원해 있을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뭐 네. 대구에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권역의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게 경북 북부권의 그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것을 그대로 뭐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개라는 게 병원이나 시설의 수가 아니라 병상이 5개다. 이것도 네. 가까운 우리 지역에는 없고 경주 쪽에 있다. 네. 자, 아무래도 위중증 환자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지역 불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역 공공의료의 실정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 중요성이 강조돼 왔는데 임시방편으로 뭐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인력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건 아무래도 영구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시설 보강, 뭐 인력 충원, 그다음에 뭐 상급 종합병원이 많은 대구하고 뭐 병상 공유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거 결국은 단기적인 처방이고 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더라도 언제라도 이제 코로나19와 비슷한 전염병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북부권에도 공공의료 시설이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동대에서 공공의대를 유치하고 도청 신도시 1학기 개발 부지 인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기본 계획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입주해 있는 경북 바이오 산업단지나 햄프 특구 등과 연계해서 백신 연구 개발에 특화된 국립의대를 유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경북도나 안동시가 줄기차게 이제 중앙정치권을 상대로 설득을 나서고 있는데 이제 뭐 현재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서 결국은 이게 시일은 걸리겠지만 공공의대를 유치하고 그를 통해서 그 공공의료의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역에서부터 중앙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또 법률 통과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공공의료 보강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좀 북부권의 공공의대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법률안이 통과가 돼야 한다. 이런 주장이십니다. 자, 일단은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현재까지는 추진되고 있는지 좀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지난 13일 날 이제 그 신도시에 있는 여성가족 프라자에서 이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토론회도 열렸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안동시와 안동대는 안동대에 이제 100명 정원 규모의 공공의대를 유치하고 북부권의 의료시설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안동대는 이제 뭐 올해 1월 달에도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를 통해서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 이제 관련 법안이 계류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좀 다행스러운 점은 정치권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이 원체 거센 상황에서 네. 뭐 공공의료 보강에 대한 뭐 공감대도 형성돼 있고 그리고 호남권의 이제 공공의대 법안 통과가 이뤄지게 된다면 지역 균형 차원에서도 영남권의 공공의대 유치를 기대하게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현재는 정치권이 사실상 대선 모드에 들어가서 뭐 조금은 이제 법안 통과라든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지역에서 또 안동대학교에서 차근차근의 준비를 좀 한다면 충분히 뭐 유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공론화 과정을 최근에도 그랬지만 거쳤고 또 호남에서부터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대선 전후로 우리가 급물살을 잘 탈 수 있도록 지역에서 먼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자, 공공의대, 공공의료 보강 문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이 나날이 증가하는 도청 신도시의 치안 수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전 치안센터 이전 등이 좀 추진이 되고 있다고요? 네, 도청 신도시는 뭐 경북도청이나 도경찰청 같은 다양한 행정기관이 들어서 있는 반면에 우리 이제 직접 주민의 생활이랑 밀접해 있는 뭐 생활 치안센터라든가 파출소, 지구대 등의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네. 강력 치안 행정만 담당하는 강력 행정만 담당하는 도청이나 도경찰청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예천경찰서에서 호명지구대를 이제 신도시 제2행정타운 부지에 이제 착공에 이제 호명지구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전이 결정이 됐군요. 자, 조금 네네. 더 일선, 더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곳에서 치안시설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수요도 아무튼 갈수록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신도시 이전 이후에 치안 수요는 뭐 신도시 인구만큼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도시 조성후의 예천경찰서의 112 신고 접수 건수가 2017년은 6,100건 정도 수준이었는데 2018년에는 7,000건, 2019년에는 8,200건, 매년 한 15% 정도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 기간 경북 도내 전체의 112 신고 건수는 뭐 소폭 감소하거나 뭐 어떨 때는 한 2% 정도 증가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천의 신고 접수 건수가 늘어난 거는 당연히 이제 신도시 인구 대부분이 거주하는 예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 접수가 많았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초에 이제 호명면 오천리에 있는 기존의 예천경찰서 호명파출소를 호명지구대로 일단 승격을 시켜서 인원을 보강했고, 그런데도 이제 뭐 치안 수요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뭐 신도시와의 직선거리가 한 4-5km 이상 떨어져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네. 그 신도시 내 이제 호명지구대를 이전을 하고 새롭게 신축을 해야 된다,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커왔습니다. 자, 이번 이전이 그 여론이 반영된 결과겠고요.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다른 시설 같은 경우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류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여행신, 그리고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 국민 모두가 만들어주신 최고의 신들이 있기에 해피엔딩 신은 멀지 않았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앞서 1부에서도 살펴봤지만 경북 북부권의 낙후된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고요. 좀처럼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도 열렸다고 하는데요. 안동대학교 이혁재 사무처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동대학교 교육처장 이혁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조금 전에도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이 공론화 과정을 또 한번 거쳤네요. 지난주에 안동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저번 주죠. 12월 13일 월요일에 경북 여성가족 플라자에서 위기 지방의료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라는 주제와 공공보건의료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 방안이라는 부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영덕 의원께서 주최하시고 안동대학교와 주관으로 열린 행사인데요. 서울대 김진영 교수님께서 공공보건의료 분야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하시고 경상북도 복지건강부장님, 안동시 의사협회 대표님, 그리고 시민대표님, 학교대표, 그리고 안동의료원의 행정처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아주 활발한 토론을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토론장을 좀 크게 하지를 못한 것이 정말 아쉬울 정도로 정말 많은 지역 주민께서 참석하셔서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특히나 이런 걸 보고 이에 대해 우리 지역의 관심과 열망을 알 수 있던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안동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3시간 정도의 토론 전체가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의료계에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성황리에 열렸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안동대학교 유튜브로도 다시 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궁금한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해 8월에 안동시 공공의대 유치 추진단이 발족이 됐고 또 올해 1월에는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요. 자, 이 추진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사실 그간 좀 지지부진하고 뭐 법안도 계류 상태고 답보 상태잖아요. 현재 어떻습니까? 네, 원래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이용해서 남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신설한다는 계획이 2018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작년 7월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안동대 의대 설립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동시에서는 공공의대 유치 추진단이 8월에 발족했고요. 안동대에서는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공공의대 홍보 및 각 기관을 통한 유치 운동을 기획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서 구성된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논의를 코로나가 안정된 이후까지 보류한다라고 하는 결정이 나오면서 실제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진행은 전혀 안 된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저희 안동대 공공의대 유치 활동도 중단되었었습니다. 네, 그랬었는데. 예,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대선 국면과 더불어 위드 코로나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각 지역에서 의대에 대한 유치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남에서는 목포대와 순천대 의대 설립, 인천에서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충남의 공주대 의대와 같이 주로 국립대 의대 신설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발맞추어서 경북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안동대학교 공공의대 신설을 다시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지난 과정을 보면 결국은 또 많은 것들의 제동을 걸어왔던 코로나가 한번 발목을 잡은 셈인데 또 오히려 그 코로나 때문에 공공의대 필요성, 논의에 또 불이 붙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 안동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에서부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이 필요성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시겠습니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그리고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당연하고요. 근데 경북의 의료 수준, 특히 북부권 의료 수준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지표만 봐도 경북의 1인당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37명으로 전국에서 세종시를 제압은 최하위 꼴찌입니다. 전국 평균이 2.05명, 서울의 3.13인 거에 비하면 아주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 지방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의존도가 타 지역보다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북, 특히 북부권에서는 심각할 정도로 의사 인력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부권 주민들 중에서요, 입원 환자의 경우 35% 정도, 외래 환자의 경우는 60% 정도만 지역에 있는 병원이요, 나머지는 대구나 수도권으로 전부 다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공공의대는 이러한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해서 지역 의사를 키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공의대에 들어오게 되면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 인력을 경북 특히 의료 취약권인 북부권 의료기관에서 일하도록 하면은 어떤 의료 취약지와 해소가 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내용들인데 사실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디 아프면 뭐 우리 지역이 아니라 뭐 인근의 대구라든지 큰 병원 찾아서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요. 자, 아무래도 의료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이렇게 또 필요한 상황인데 의무적으로 의료 인력을 지역에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이 점만으로도 현재 경북이 처한 현실을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겠다 싶은 내용입니다. 자,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을 이제 하실 텐데 몇몇
현실적인 걸림돌이 존재하잖아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 짚어주시죠. 네, 뭐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의대 정원 확대하고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어떤 의사협회와의 협의를 끌어내는 것이겠죠. 근데 뭐 이 문제는 저희 지역에서 혹은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네. 정부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의대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의대 정원이 원래 3,300명 정도에서 3,300명 수준에서 의학 분업을 실시하면서 현재 3,058명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의사수 부족이 굉장히 심각해진 것을 생각을 한다면 어떤 큰 틀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공의대는 실제 의료 취약 지구에 대한 의사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도 해결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아마 비용이겠죠. 의대 신강을 따지면 매우 큰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부속 병원을 설립한다고 하면 이제 수천억대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초기에는 안동의료원이나 기타 공공의료원을 이용해서 실수가 수련을 하고 강원대 의대나 제주도 의대가 한 것처럼 의료원을 인수해서 증축해서 부속병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설립을 해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이 제도권 내에서의 다양한 입장에 대한 조율 문제, 또 이 비용 문제인데 단계적인 해결 방안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근 포항 지역에서도 이제 의대 설립이 추진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막 이 논의가 현실화되고 또 당위성을 우리가 납득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같은 경북 지역에서 의대 설립을 두 곳이나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여겨지거든요. 자, 이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항에서 추진하는 의대는 이제 좀 결이 틀립니다. 네. 첨단 기술을 의학에 접목하는 의과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 중심 의대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라기보다는 첨단 의료 장비나 첨단 의료 기술을 개발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데 추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안동대의 공공의대는 그 경북 내 의료 취약 지역에서 실제 환자를 돌보며 치료하는 의사 배출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좀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이유로 경북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의대 설립을 한다는 것이 큰 무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현재 경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과연 어떤 의대일까 생각을 하면은 서울대나 연수대 같은 큰 대학들이 할 수 있는 연구 중심 의대보다는 지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배출하는 공공의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 그 성격이 안동과 포항이 많이 다르고 또 더 시급한 쪽은 아무래도 부족한 인력 문제, 현실 문제가 걸린 안동 쪽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 제도권 안에서 의사협회와의 협의 얘기도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참 민감한 문제인데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또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이 방안 발표가 나오고 나서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단 말이죠. 자, 이런 문제도 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전공의하고 의대생들 역시 나름의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고 이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대를 한다고 의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뭐 그런 의견 자체는 솔직히 공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입장과 처지가 다른 어떤 두 개의 뭐 대치하는 파티가 있을 때 이를 조율해서 타협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공공의료하고 국민보건에 대한 어떤 큰 방향성이 있다면은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 간의 입장 차가 있습니다만 대승적인 관점에서 좁혀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만약에 안동대 의대 설립이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가능해진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정도의 규모로 또 부지를 어느 곳에 설립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도 문제일 텐데요.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경북 전체적인 어떤 의사수 부족을 생각하면 의대 정원은 한 최소 50명에서 1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신규 의대 교수 인원도 한 80명 정도는 충원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전원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로 배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경북에서는 특히 고령화 그리고 북부권의 백신 산업 등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고령 및 중증 응급의료와 백신 실증을 대학의 특성화 분야로 설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대 법무회 같은 경우는 현재 안동대 선청 캠퍼스 내 혹은 도청 신도시 대학 부지 안에 지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향후 발전 가능성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도청 신도시에 있는 대학 부지가 현재 안동시 관내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와 지역 소멸이 화두가 돼가고 있는 이 지역 실정에 맞춰서 대학이 좀 특화 분야를 설정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뭐 한 80명 정도 규모로 위치는 신도시가 좋을 것 같다. 이런 바람도 전해주셨고요. 자, 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튼 이 지역의 문제를 감안했을 때 이 안동대학교의 공공의대 설립 꼭 이뤄야 할 과제라고 지역에서 목소리를 모아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향후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시나요? 뭐 이미 있는 안동시의 공공의대 추진단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거고요. 그 외에 뭐 어떤 도지사님이나 시장님 혹은 도의원님, 시의원님, 상공계 이사 이런 주요 인사들을 포함한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하는 일이 아마 첫 번째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공공의대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여론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민간 지원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서명 운동 등을 단계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생각하기에 공공의대 설립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 경북 북부권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간 해오셨던 대로 목소리를 모으는 일, 이 공론화 과정에 점점 더 또 주마가편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돼야 한다. 지역에서 힘을 모아달라는 당부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로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동대학교 이혁재 사무처장 연결해서요.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했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의 삶은 여행 띄워드립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네, 라디오 오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과 현상을 과거의 거울에 비춰보고 또 오늘을 분석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와 함께하는 첫 시간인데 자, 오늘은 반갑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은 최근에 그 결과가 발표된 수능 시험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안이나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야기를 해주신다. 국가 지대사라고 하잖아요. 국가에 아주 큰일인데. 네, 그렇죠. 시험 때마다 교통도 통제하고 말이죠. 공공에서 학생들 이동 문제도 봐주고 있는데 아예 휴일로 지정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온 나라가 이날은 정말 지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중고등학교도 휴교에 들어가고 회사원은 출근 시간이 늦어지고 심지어는 비행기 이착륙까지 통제되는 판이니까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올해는 조금 좀 문제가 좀 심각해져가지고 아마 수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예. 자, 또 아주 그냥 긍정적인 면만을 이야기하진 않으셨는데,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건 이제 아무래도 올해 수능 오류 문제인데, 수험생들이 네, 그렇죠. 문항의 오류를 제기했고, 이게 또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결국은 오류가 인정되고 정답이 취소되는 걸로 정리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좀 평가원의 태도가 좀 굉장히 의아스러웠어요. 저는 평가원의 태도가 의아했다. 만약에 전문가 집단에게 물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쿨하게 오류를 인정하고 개선을 하겠다 이러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예를 들면은 기사에 난 그 변명을 들어보면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네네. 이건 다시 말하면은 문항은 틀렸지만 오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단히 오만한 태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원이 오만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그러면 이제 법원에 제소를 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재판부가 재밌는 이제 판결문을 내보냈습니다. 네. 출제자는 수험생들이 논리성, 합리성을 갖춘 문제 풀이 방법을 수립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경우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평가원에서는 이런 문제가 별로 대수롭지 않은데 네네. 이렇게 이제 반명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수험생의 이제 정확한 판단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예. 왜 이런 시각차가 생긴다고 보십니까?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평가원에서 이 수능을 치르는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수능의 목표가 무엇인가? 네네. 그러니까 왜 수능을 치러야 될까? 네. 근데 이제 거기 평가원의 다른 신문에 난 근거, 이제 오류 인정을 하지 않는 근거를 보면은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정답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걸 뒤집으면은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서, 학생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목표하는 걸 이루면 되지 않느냐. 네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제 이 시험의 변별력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가고 그래서 이제 해마다 쉬우면 물수능, 어려우면 불수능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그 수능의 목적 자체를 변별로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오류도 발생하는 거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의 변별이 돼야 하는가? 물수능이 돼야 하는가? 불수능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항상 있었고 수능 시험이 꼭 변별력을 가져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변별력은 어느 정도 필요하죠. 네.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다 섞어놓고 뽑으라 그러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도 이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가려 뽑아야지 우리 제품을 만들거나
무역을 하거나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학도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을 갖춘 학생이 들어와야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돼 있는 학생이 네네. 들어와야지 이제 가르치는 것도 훨씬 효용성이 있고 또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러한 그 목표를 제가 볼 때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너무나도 가혹하게 이제 학생들한테 강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변별이 너무 이제 심하게 되면서 일종의 이제 줄 세우기가 되는 교육이 네.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의 목표가 정말 어떤 한 학생의 그 능력을 이끌어낸다기보다는 네네. 시험 성적을 얼마나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평가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이런 왜곡된 교육의 결과가 나타나면서 네. 지금 공부 잘하는 학생이고 못하는 학생이고 참 어려운 그 어느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교육 지옥에 빠뜨려 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잘하는 1%는 잘하기 위해서 12년 동안을 그 교육 지옥에서 보내야 되고, 못하는 99%는 나고자로서 정말 수모를 겪어가면서 그 재미없는 학교를 다녀야 되는 네. 이런 이제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비극들이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좀 안타까운 뉴스로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아무튼 꼭 필요한 이 변별의 과정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학생들을 옥죄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 자체에 대한 무용론도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수능 무용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은 적지 않죠. 네.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험이 뭐냐, 이런 이제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네네.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합의한 것 중에 그래도 이게 제일 좀 무난하지 않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했었는데, 네. 근데 최근에 이 사태로 이 문제로 사퇴한 바로 직전에 원장님이 작년에 낸 책에서 네네. 수능 무용론을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평가원의 원장이었던 분이 수능 무용론을 주장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어이가 없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네. 수능으로 전국 수험생을 줄 세우는 것이 교육적이지 않다. 또는 수능은 공정하지 못하고 수능 점수로 대입 당락을 결정하려 한다면 수능 점수를 생산하기 위한 교육과정 역시 왜곡되고 부패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게 네. 지금 시험을 주관하는 분이 이렇게 비관론자인데 이 시험을 잘 치른다는 게 사실은 모순되는 상황이고, 네네. 또 한 분이 지금 최근에 이 사태를 겪으면서 한 분이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는데 이분은 직전 원장님이셨어요. 이분도 원장님 출신이시고. 네. 그리고 이분은 무려 2017년부터 4년간 그 평가원 원장을 하셨는데, 네네네. 이분 역시 교육과정 안에서 변별력을 하려다 보니 다양한 성취 기준을 여러 개 복합적으로 연계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문제 내는 거 좀 지양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어서 수능을 보나마나 합니다. 이런 반발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시험을 왜 봐야 되냐, 그런 이제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는 거죠. 자, 이 최근까지 평가원장으로 계셨던 두 분이 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사퇴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굉장히 회의감에 많이 젖어서 일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공정성이 화두인 우리 사회에서도 그래도 말씀하셨듯이 그간 수능이 가장 그나마 공정한 사달이다. 이 순수 노력으로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능이 아니라면 이제 우리 교육은 방향성을 어디로 잡고 가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죠. 그래서 이제 다수의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고 그 학교 생활의 결과로서 사회에서 좀 그 필요한 적재적소에 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라는 이 제도는 네. 굉장히 그 전인 교육에 가까운 방식으로 그 고등학교 현장을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문제는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가 방식을 어떻게 공정하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사람이다 결국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그 준비가 돼 있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벌써 몇 년을 준비했으니까 네네. 서서히 이제 시행을 하면서 이거를 보완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정작 작년 재작년에 지금 수능 그 절대평가다 이런 그 수능의 공정성 또는 학종의 공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불거지면서 네. 수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정시 비중을 늘리니까 네네. 정작 이 공약하고는 또 배치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 교육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과 학부형들을 좀 혼란에 빠지지 않는가, 빠뜨리지 네. 않나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이 좀 그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좀 교육 당국이 그 점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질은 아무래도 이 학생들을 이른바 교육 지옥에서 꺼내는 거고 보다 다양하고 전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좀 연속적이고 일관적인 교육 정책이 시행돼야 되겠다. 그 답 중에 하나로 고교학점제가 또 대두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말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안상준의 세상 읽기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